최근 며칠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섹터들은 하지만 그러한 불안을 말끔하게 지워주는 1분기 실적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지난 영상에 대한 부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엔터업과 미디어,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 대한 섹터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섹터들은 엔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추가적인 엔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존 영상을 안 보셨던 분이라면 한번 일전의 영상을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영상을 보시고 매수 매도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3사에 대한 뷰와 하이브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뷰는 기존과 같습니다.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엔터업의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부분은 지금 글로벌 단에서 나오는 OTT 업체들이나 그런 컨텐츠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에서 국내 엔터업이나 국내 컨텐츠 산업이 훨씬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엔터주나 엔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번 영상과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3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터 3사가 최근 실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공연이나 아니면 티켓팅이나 약세적인 부분이 엔터 투자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을 말끔하게 지워주는 1분기 실적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S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소녀시대 혹은 슈퍼주니어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조금 방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에스파나 NCT 같은 그런 남녀 그룹들을 보면서 SM 아직도 괜찮은데 아직도 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54억이 나오는데요.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으나 증권가나 시장에서 판단한 컨센서스는 33억이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온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흐름을 거의 바꿔놓은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엔터업의 선봉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기 사상 최대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최근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컴백을 하였고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트 레벨이라는 새로운 신곡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노래보다도 저는 영상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특수효과 같은 부분으로 관련된 주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 사업으로 뽑히는 디어유가 1분기 매출이 89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SM에서는 지분율을 한 71%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SM의 이번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업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엔터업의 핵심 부분은 해외 쪽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반의 해외 이용자 비중이 7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SM이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영상이나 공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글로벌 단에서 벌어들일 만한 파이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SM과 SM 관련주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G엔터입니다. 작년에 좀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었고 올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야심차게 시작하는 엔터사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95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는 43억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량의 2배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음반과 MD 같은 전반적인 사업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신곡이라면 옛날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로 나왔고 그리고 트레저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블랙핑크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솔로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완전체도 연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아니면 각종 그런 팬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하고 있지만 빅뱅의 컴백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위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입점이 되면서 모멘텀을 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터 3사 중에서는 반등 폭이 물론 저점에서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더 할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엔터사입니다. 세 번째는 JYP 엔터입니다. JYP. 개인적으로는 가장 JYP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입니다. 다른 엔터사들의 그런 등락이나 혹은 좀 개별 악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리형 엔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계속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컨센서스는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을 살짝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38억으로 컨센서스가 84억에서 103억을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면은 예상보다는 양호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다. 매출의 모멘텀으로 좀 힘을 더한 부분은 일본의 니쥬라는 걸그룹입니다. 일본 니쥬의 매출은 약 4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작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은 42% 정도로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제 데뷔한 니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에 SBS에서 라우드라는 오디션이 나올 겁니다. SBS와 JYP와 P네이션이 공동으로 하는 월드와이드 보이그룹 프로젝트인데 보이스 비 라우드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남자 그룹을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에 굉장히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대체로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의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블랙핑크 같은 정말 대단한 걸그룹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그룹의 매출이 꽤나 괜찮게 나오고 글로벌에서도 정말 잘 먹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Y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라우드를 한번 꼭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시청할 것 같네요. 마지막은 하이브입니다. 옛날에 빅히트로 기억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이브라는 이름 아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다시금 수놓고 있는데요. BTS 방탄소년단이 5월 21일에 버터라는 신곡으로 컴백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만 하더라도 투자 모멘텀은 충분히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BTS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방탄소년단 팬들, 아미 팬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방탄소년단의 그런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군을 만들고 그 사업군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이브 에듀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IP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인데 해외 어린이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방탄 팬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브랜드 준지, 이 준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하이브 인사이트 뮤지엄이라고 그런 전시, 박물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다양한 기업들, 키스트라든지 큐브 엔터라든지 혹은 엔터 말고 미디어 컨텐츠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등 J 컨텐트리 이런 친구들도 있겠고, 웹툰 관련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컨텐츠 소형 제작사들 팬엔터나 사마 네트워크스나 뉴나 A스토리 이런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종목군의 업황이나 내용들은 제가 조금씩 더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엔터 3사와 하이브까지 이 4개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내용들을 앞에 나올 이벤트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엔터 미디어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됐다고 하여도 그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티스트들이 공연이나 이런 다른 일반적인 기존에 해왔던 것들까지도 더해진다면 엔터의 기대감은 앞으로 좀 더 커지리라 생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엔터 4사죠. 엔터 4사의 멋진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